안녕하세요. 서플란트 치과원장 박보관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나사 풀림 현상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모습은 기공소에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막 도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한 개짜리 임플란트 보철물의 모습입니다. 이 빨간색은 마운팅 지그라고 해서 저희가 기공소에서 제작을 했을 때 입 안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입 안에 넣었을 때 이게 마운팅 지그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혹은 덜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기공물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오차가 생겼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운틴 지그가 있고 방향을 보기 위해서 바깥쪽에는 B라고, 현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러보면 안쪽에는 이렇게 입안에 사람 임플란트 식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모델상에서 재현을 한 겁니다.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속에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 있고요. 사람 몸속이라 가정하고 임플란트가 들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어버트라고 하는, 지대주라고 하는 중간 어버트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에, 그래서 이제 검 작업을 한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실리콘은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잇몸 모양을 대략 잇몸까지 모양까지 가늠해서 이 여버트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여버트는 별도로 제작을 아예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기성품을 깎아서 모양이 잘 맞거나 하면은 큰 무리가 없다 싶으면 기성품으로 만들어서, 기성품을 깎아서 저희가 그걸 밀링한다고 하는데 밀링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되죠.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이 검 작업 해놓은 거는 실리콘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어버트 위에 상단에 이렇게 임플란트 보철물이, 이 경우에는 지금 지르코니아로 제작을 한 모습입니다. 캐드캠으로 통째로 지르코니아 블럭을 깎아서 신터링 해서 만드는 그런 보철물이죠. 깨져도 치아색이고 강도도 좋고, 그래서 요즘 거의 임플란트 보철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지르코니아로 제작을 하는데, 사실 뭐 꼭 지르코니아로 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PAPM이라고 그래서 교환면을 뭐 메탈로 간혹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철물이 기공소에서 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자분 입안에 이렇게 끼우겠죠. 끼우고 나서 어버트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잘 맞는다는 과정했을 때 보철물을 이렇게 끼우게 되는데, 끼우고 나서 이 중간에 있는 나사를 조이게 됩니다. 조이게 나면은 이제 약 뭐 25에서 뭐 30뉴턴 이상으로 이제 기계로 조이죠. 사실 제 손으로는 한 10뉴턴, 뭐 5뉴턴 이상도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조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잘 안에 있는 스크류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보철물이 그 위치에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시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힘이 전해져서 회전력이라든지 어떤 측방력이 가해지면서 임플란트 나사가 아주 조금이라도 풀리게 됐을 경우, 볼게요. 거의 이게 조여졌을 때, 제 손의 힘으로 조여졌을 때 모습이고, 사실 이 상태에서 또 크렌치라는 기구로 조이기 시작하면은 이보다는 약 한 15도 정도 더 돌긴 합니다. 입안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3년이 지나고, 이게 이제 나사가 어떤 식으로도 힘이 가해져서, 특히나 이제 한 개짜리는 힘이 가해지기, 측방력이나 회전력이 가해지기가 좀 쉬운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 브릿지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사가 안쪽에서 풀리더라도 어,
이 위쪽 보철물에 움직임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한 개짜리의 싱글의 경우에는 나사가 아주 약간만이라도 풀려도, 이렇게 이만큼만 풀리더라도, 뭐 5도에서 10도만 풀리더라도 임플란트 보철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풀리기 시작해서 동요가 점점 심해지면 계속 풀리게 되고, 동요가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위에 이제 구멍이 없는 세멘트 타입일 경우에는, 오래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저는 그런 모습을 간혹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위에 구멍이 이제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조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흔들리는 채로 지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봅니다.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멘 타입이 물론 이제 익스터널이냐 인터널이냐 세멘 타입이냐 했을 때 뭐 서로 장단점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저는 세멘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위에 홀을 만들어서 S자립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크류를 저희가 이 밖에서 조일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희가 보철물을 이런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해야지 이게 이런 게 가능하고, 사실 또 제가 스크류나 홀을 만들기에 너무 보철물이 짧다, 뭐 접착이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또 세면서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 임플란트 보철의 경우 간혹 이렇게 아주 조금이라도 풀리면 임플란트 보철에 동요가 나타나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제가 환자분 오셨는데 별 증상 없지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하고, 뭐 제 거 아니라고 해도 저는 이제 이런 게 보이면 바로 조여 드리는데, 이제 다른 데서 한 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간혹 이렇게 풀려서 계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이제 인지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아주 미세하게라도 풀리면 꾸준히 이 임플란트가 이렇게 약간 동요가 생기고, 그 동요로 인해서 만약에 오랜 시간 반복될 경우에는 이 어버트, 아래쪽 어버트에 파절로, 어버트나 픽스처 안에 임플란트 쪽에 파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가능 이렇게 간혹 흔들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고, 이런 게 보인다면 원장님들도 지체 없이 다시 조인다거나 그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어금니 잘 신미성이 크게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면은, 그리고 하악의 경우더라도 가능한 한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많이 제작을 하는 편이고, 이제 이렇게 도저히 제작이 안 되고 뭐 원바디라든지 다른 타입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보시다시피 아주 미세하게 풀리더라도 그렇게 위쪽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아래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임상에 있어 보면은 사실 그런 경우보다도 나사가 풀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는 임플란트가 풀린 게 아니고, 임플란트가 망가진 게 아니고 위에 나사가 풀린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야 뭐 위에 나사 조일 때 처음에 일정 힘으로 조여놔도 시간 지나면은 이 물성 자체가 금속이라는 게, 변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 지나고 나서, 혹은 뭐 그 당일 안 되더라도 며칠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조여주고 뭐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는 미세하게라도, 아주 미동이지만 적게라도 흔들리고 있다는 건 분명히 좋은 사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